어쩌면 당신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멀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꺼내려다 포기하고 기대를 했다가 다시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듯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지쳐버린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중년의 부부들이 이런 상태를 겪습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대화를 해도 깊은 이야기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생활 이야기,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함께 사는 삶일까? 왜 이렇게 마음이 외로울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원인을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게도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점점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아내는 더 이상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점점 쌓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의 깊이가 상대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기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어쩌면 상대도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상대 역시 기대했고 실망했고 말하지 못한 채 마음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외로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를 바꾸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몇 초의 멈춤이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 즉 정념이라고 합니다. 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결혼이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보통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답답함, 서운함, 그 모든 감정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결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질문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원래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꽃도 피었다 가지고 계절도 바뀌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결혼도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인간적인 바람이지만 동시에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중년의 부부들이 이 지점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나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 초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았습니다. 작은 말에도 웃고 사소한 행동에도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것이 당연해집니다. 고마움은 줄어들고 기대는 커지고 실망은 쌓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상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관계 자체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붙잡으려 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현재의 관계는 더 괴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의 상대가 아니라 과거의 상대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배우자는 1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역시 그때의 당신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지나오며 각자의 상처와 경험과 피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은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자녀 문제, 경제적 부담,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점점 느껴지는 외로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삶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원망 대신 이해가 생기고 분노 대신 여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변해가는 존재다. 나처럼 이 사람도 힘들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상대를 보는 시선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습입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저 이렇게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무상은 슬픈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해할 수 있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결혼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은 정말 상대방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변해서 힘들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괴로워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고통의 뿌리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집착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붙잡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기대를 마음속에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대는 처음에는 희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점점 부담이 되고 결국 괴로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예전에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는데 지금은 제가 말을 해도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항상 나를 진심으로 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남편은 일에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저 지쳐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립니다. 바로 이 해석이 우리의 고통을 키웁니다. 사실은 단순한 상황이었지만은 우리의 기대가 그 위에 더 씌워지면서 더 큰 상처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착의 작용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고통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어. 기대해봤자 또 실망이야. 이 생각이 쌓이면은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기대의 틀로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깊이 흔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 모습에 맞지 않을 때 실망하고 화를 내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상대의 행동이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덜 상처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하나의 작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상대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멈춰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대를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왜 연락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 상대가 항상 나에게 신경 써주길 기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의 강도가 조금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은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붙잡고 있던 것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힘을 빼는 것입니다. 결혼이 힘든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너무 많아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만과 서운함은 정말 지금 이 순간의 현실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비교가 일어납니다. 저 집 남편은 다정한데 저 집 아내는 이해심이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이 비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점점 상대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사실 상대는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의 기준이 높아졌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비교의 마음을 탐욕과 분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고 내일은 또 다른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점점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부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말 한마디를 못할까? 왜 우리 아내는 저렇게 부드럽지 않을까?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행동도 이제는 불만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비교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가 만드는 괴로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고 내 삶의 불편한 부분과 비교합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 갈등, 숨겨진 문제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언제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배우자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멈추지 않는 한 어떤 관계도 만족스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작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비교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이 한 문장은 비교로 흔들리던 마음을 조금씩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또 하나의 연습입니다. 오늘 배우자의 행동 중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고마운 점을 찾아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밥을 차려준 것, 말없이 일을 해낸 것, 혹은 그냥 곁에 있어준 것, 그 작은 순간을 의식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비교는 결핍을 보게 만들지만 감사는 이미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덜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비교라는 습관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 속에서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자꾸 상대를 바꾸려고 할까요? 이것만 고치면 괜찮을 텐데, 이 부분만 바뀌면 훨씬 나아질 텐데,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강해질수록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대로 두면
더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쌓이면 우리는 상대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말로 설득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침묵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상대는 점점 더 마음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계속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한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처음에는 참고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점점 부담으로 쌓입니다. 결국 남편은 대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줄이고 집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집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답답해집니다. 왜 말을 안 해? 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꾸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원할 때 변화할 뿐입니다. 억지로 바뀌는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통제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관계를 점점 숨막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딱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또 하나의 연습입니다. 오늘은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왜 안 했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을 하루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안에서 묘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상대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고 있던 힘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를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통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조금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필요한 말만 오가게 됩니다. 밥 먹었어? 애 학원 갔어? 돈은 어떻게 할까? 이런 말들은 있지만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요즘 당신은 어떤 기분이야? 힘든 건 없었어? 이런 질문은 점점 더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를 잘 모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균열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대화가 멈춰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알아차림과 경청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듣지 않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듣는 척만 하게 됩니다. 이 상대가 말을 할 때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네. 이걸 왜 지금 말하지? 이건 내가 더 힘든데, 이런 생각들이 상대의 말을 덮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답답함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해결책을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남편의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나는 그냥 들어주길 바랬는데 이 작은 엇갈림이 하루, 이틀, 몇 년이 지나면서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말을 하지 않는 관계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가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가 줄어든 이유가 사랑이 없어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화의 방식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설득하려 하고 고치려 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 결과 대화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이 거리감이 커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같이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상대가 말을 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조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이렇게만 말해 보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두 문장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 하나의 연습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상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마음은 어때? 이 질문은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를 다시 사람으로 바라보는 질문입니다. 역할이 아닌 남편, 아내라는 이름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 바라보는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말하는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은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 관계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항상 상대를 먼저 바꾸려고 할까요? 저 사람이 달라지면 괜찮을 텐데,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면 편해질 텐데, 이 생각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갈수록 관계는 점점 더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상대를 보기에 앞서 내 마음을 먼저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정념, 즉 알아차림입니다. 많은 갈등은 상대의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장면 자체는 그저 하나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랑 대화하기 싫은 건가?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이 생각들은 순식간에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서운함, 화, 외로움, 결국 그 감정은 말이나 행동으로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 해석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상황과 감정을 분리해서 보는 것.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곧 나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정념을 실천하면 그 사이에 아주 짧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딱 5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 지금 나는 상처받았다. 이렇게 감정을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은 조금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숨을 천천히 한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이 짧은 과정이 충동적인 반응을 막아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또 화를 냈을까? 이런 생각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정념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나면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지금 슬프면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했다면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지금 힘든가 보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여유가 없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이 관계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직접 바꾸지 않아도 내 반응이 달라지면 관계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바꾸려는 노력보다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작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숨을 한번 고르고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관계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볼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원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삶의 많은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알아차림 하나가 큰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의 선택이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단 10초입니다. 이 10초가 당신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그 결과관계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먼저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혹은 서운한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표정이 굳고 목소리가 올라가고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그 순간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아주 짧은 틈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틈을 사용하는 것이 이 연습의 핵심입니다. 다음에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딱 10초만 멈춰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초 동안 이렇게 해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 더 길게 내쉽니다. 그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호흡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반응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동적인 반응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말을 하거나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갈등은 순간적인 반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말, 하나의 표정, 짧은 순간의 태도, 이것들이 쌓여 관계를 차갑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순간을 바꿀 수 있다면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짜증 섞인 말을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해? 당신만 힘든 줄 알아? 하지만 10초를 멈춘 후에는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 순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싸움을 막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또 하나의 연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의식적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크게 어렵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고생했어. 고마워. 덕분에 편했어. 이 짧은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마음속에만 두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건조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 또한 수행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도 바뀌고 상대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 말인지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인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 속 수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바꾸기 위해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10초 멈추기, 짧은 호흡, 한마디에 따뜻한 말, 이 세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관계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10초를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조금 더 따뜻한 선택을 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조금씩 관계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관계를 놓아버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지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놓음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붙잡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나를 이만큼은 사랑해야 한다. 이 생각들은 처음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 기대를 항상 충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화를 내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붙잡고 있는 것은 대부분 상대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내가 원하는 걸 몰라줄까? 이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감정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놓음의 시작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힘을 줄이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완벽을 기대하는 마음, 항상 만족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놓으면 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붙잡을수록 관계는 더 답답해지고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조금 내려놓을수록 서로에게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상대에 대해 올라오는 생각 중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 생각을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조용히 놓아 보십시오.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따라가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연습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처럼 살아가는 존재다. 이 시선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놓음이 곧 자유라고 말합니다.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그 긴장은 풀립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항상 행복해야 한다는 기대,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조금 지쳐 있다면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단 하나 붙잡고 있던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놓음이 당신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주게 될까요? 밖에서는 참고 웃고 배려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가장 편한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나 말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삶은 보이지 않는 무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자녀에 대한 책임, 점점 느껴지는 신체의 변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이 마음 깊은 곳에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행동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행동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말없이 누워 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서운함을 느낍니다. 왜 나랑 이야기 안 하지? 왜 이렇게 무뚝뚝해졌을까? 하지만 만약 그 남편의 하루를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책임감에 대한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이 쌓여 이미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서운함이 줄어들고 대신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이 이해가 바로 관계를 치유하는 시작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상대의 행동 중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힘들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능하다면 이렇게 한 번 더 말해 보십시오. 오늘 힘들었지? 이 짧은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연습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상대의 위치에서 그 하루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시야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나와 상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부드러워지면 상대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결혼은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버티고 조금씩 기대어가는 관계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부족함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가 조금 힘들게 느껴진다면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조금 더 가져보십시오. 그 마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차가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말이 줄어들었던 사이에 다시 작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그 한 번의 시선, 그것이 바로 관계를 다시 살리는 힘입니다.